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인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7, 8개 부처에 대한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합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발표될 걸로 관측되는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 인사들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면목이 없어 늘 죄송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요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가운데 하나인 XL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대 묻지마 범행으로 추정되는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달아난 흑인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최고 60mm,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은 5에서 40mm로 비가 내리는 곳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강원 산지엔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이견에도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했는데 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본회의 통과까지는 극심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4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을 견제할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담는 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검찰의 반대 집단 행동에 정의롭지 않다며 강행을 수차례 시사했습니다.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인된 법안들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하고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극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유감을 표하고 오늘 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대검찰청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했는데 박 장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례적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검찰은 법안 저지를 위한 후속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김호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장관께 그런 말씀 또 검찰에 또 요청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한 거죠.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며 박 장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쯤 정해진 당론 채택 소식에 검찰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은 돌연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배경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검찰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외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진보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등 입법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방지할 감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이 논란됐던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감사원이 시민단체 회계부정 감시 강화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회계 비위에 대해 회계감사 전문가가 회계 집행,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국세청은 시민단체 회계부정 감시 방안을,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단체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회계 문제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수억 원대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지난 2020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의원은 SNS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잠재적 불법 행위, 시민단체를 잠재적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그제 국민 혈세를 어용 시민단체가 자신의 주머니로 가져간 사례를 적발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 이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 사퇴 선언을 하면서 안 위원장이 인사에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윤 당선인은 오늘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안 위원장 측 뜻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각 인선에 자신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인사는 당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태규 의원 사퇴에도 어려움과 중압감이 있다고 밝혔다며 당선인 측에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전했습니다. 반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의원과 함께하고 싶다, 신뢰와 믿음에 변함없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진영 온도차 속에서 안철수 위원장 측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장관 하마평이 잇따라 나오는 과정에서 사전 상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2차 내각 인선에선 최소 7개에서 8개 부처 장관이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철영 서울대 교수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은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함께 거론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여부를 비롯해 단일화 당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늘면서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풀고 6월에서 7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오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재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 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으로 늘었고 사망자의 95%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드러나면서 일반 고령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60세 이상의 90%가 3차 접종을 마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어제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2,077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12,721명 적었습니다. 1, 2주 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적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감소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오는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때 현행 10명, 밤 12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이나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거란 전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월 정도 되면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든가 눈에 보기에는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온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워낙 또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사실 이번 거리두기에서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방역 정책은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전면적 거리두기 해제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과 등교하는 학생이 가득한 뉴욕 지하철 열차 안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6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줄이겠다며 부품을 사들여 직접 조립해 만드는 이른바 유령총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이 멈추자 뿌연 연막과 함께 열차에서 쏟아져 나온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뒤이어 다리에 총을 맞은 듯한 남성이 역 플랫폼 위로 쓰러집니다. 현지 시간 12일 아침 미국 뉴욕 지하철 N트레인 열차 안에서 방독면을 쓴 남성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나서 마구잡이로 총을 쐈습니다. I was on the train. It was just a scary moment. I didn't know what to do. 밟히고 밀리는 아수라장 속에 모두 16명이 다쳤지만 시민들의 빠른 응급 처치가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Able to treat 16 patients. 10 of those patients are suffering from gunshot wounds at this time, and 5 of them are in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in our local hospital.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간 흑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He was wearing a green construction type vest and a hooded sweatshirt. The color is gray. 미국 연방정부가 총격 사건을 줄이겠다며 이른바 유령총 규제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일어난 총기 난사. 미국에선 지난 주말에도 아이오와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으로 1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태양절을 앞두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약 4년 만에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0층 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해 집권 1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017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습니다. 공해상에 위치한 것으로 저희도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입니다. 항모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C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됐고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이 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도 동시에 진행됐지만 미 핵항모와 연합훈련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한미 움직임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태양절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 ICBM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정치 행사 준비 동향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송화거리에 80층 호화 아파트 단지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집권 10주년 기념일에 김 위원장이 주택공사 현장을 찾은 건
경제난 속에 주민의 생활을 직접 챙기는 애민 지도자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값싼 선박용 경유를 일반 경유로 속여 전국 21개 주유소에 팔아 15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붉은 선박용 경유에 첨가제를 섞어 노란색 일반 경유로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탱크롤이 차량 위에 올라타 차 뚜껑을 열고 액체를 들이붓습니다. 여기 통 있잖아요. 이거 3개 다 부었어요. 남성이 붓는 액체는 붉은 선박용 경유를 일반 경유처럼 노랗게 바꿔주는 염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일당 5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 150만 리터를 사들인 뒤 색을 바꾸고 일반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 500만 리터를 전국 21개 주유소에 판매했습니다. 일당은 리터당 400원짜리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와 짜고 리터당 1,400원에 팔아 15억 원 가까이 불법 이득을 챙겼습니다. 고항의 선박용 경유가 배출가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대기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거고 대기 장치에 막힘 현상이 발생해서 심할 경우는 차량이 멈출 수도 있어요.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조직원들끼리도 신분을 감추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만 기름을 유통했지만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가짜 석유 공급과 유통 등에 가담한 주범 4명을 구속한 경찰은 석유를 속여 판 주유소 관계자들도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5% 급등했는데요. 미 중앙은행이 더욱 돈줄을 쥘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경제도 연쇄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의 상승폭을 갈아치우며 1981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습니다. 월간 상승률도 1.2%를 기록하며 2005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한 건 휘발유 가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원유 공급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11일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에너지 물가는 전월보다 11%,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각각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식료품 물가 역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8% 상승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예고한 양적 긴축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돈줄을 쥐면서 미 금융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무인 우주선이 우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이 도달할 곳의 가치가 무려 1,000경 달러에 달한다는데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국 나사 연구소에서 우주선 조립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종 기능 테스트에 들어간 이 무인 우주선의 목적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소행성 푸시케. 보통의 소행성은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졌는데 푸시케는 철과 니켈, 심지어 금 같은 광물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인 우주선은 오는 8월 발사돼 2026년 푸시케 인근에 도착하고
그 이후 21개월 동안 공전하며 연구를 수행할 거라고 하네요.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겨울이 아닌 4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눈이 내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렇게나 많은 눈이 내리는 이곳은 미국 포틀랜드. 도로와 나무의 어깨엔 눈이 가득 쌓였고 차들은 거북이 걸음 중인데요. 이례적으로 4월에 기록된 첫눈입니다. 1940년 이후 4월에도 눈이 아주 조금 내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내린 건 처음. 5만 5천 명이 정전 피해까지 입었는데요. 4월의 첫눈이 측정 가능한 수준을 넘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악마로 분장한 사람들이 행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는데요. 신기하게도 모두가 즐거운 얼굴이라는 이들만의 부활절 행사로 가보시죠. 종이 울리자 뿔 달린 붉은 옷의 남성들이 우르르 거리로 나옵니다. 마구 채찍을 휘두르고 사람들은 폴짝폴짝 뛰며 피하는데요. 덜어는 갑자기 행인을 때리는 과격한 모습도 보입니다.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이것은 엘살바도르만의 전통 의식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미사를 드린 뒤 악마의 채찍질로 사람들의 죄를 벌하고 회개를 돕는 행위라는데요.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멈췄다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보험 사기 적발 액수가 지난해 9,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20대 가담자가 2년 새 33%가 넘게 늘었다는 건데 SNS 등에서 보험 사기 공범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천천히 시내를 주행하는가 하더니 옆 차선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갑자기 속도를 내 들이받습니다. 이번 환자의 병실은 옷까지만 남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전형적인 보험 사기입니다. 사기 금액은 지난해에 9,434억 원까지 늘었고 적발된 인원은 10만 명에 달합니다. 적발된 사람들의 연령대는 50대가 22,48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는 20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0대는 13,883명으로 2년 전보다 33.3% 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9%로 높아졌습니다.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인 셈인데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눈에 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구인 광고, 단기 고액 알바 모집 등으로 위장해서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 현재 청와대 인근과 사대문 도심 건물의 높이 제한을 풀어 고층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새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경복궁 인근의 서울 종로구 일대. 자연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 등이 겹쳐 최대 20m 이하, 약 5층 수준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사대문안 도심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궁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관 제한은 존속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풀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대문안을 고층화하는 동시에 녹지 공간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땅을 전부 녹지 공간화, 나무숲을 만드는 겁니다. 녹지 생태 도심 개념의 이런 계획이 이뤄지면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초록빛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하에서의 주택 공급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해 나간다는 게.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0년간 과거로 우태했던 시정을 정상화해왔다고 자평한다는 말로 취임 1년 소회를 대신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결국 빚을 못 갚게 됐다며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까지 전기가 끊기는 건 물론 음식까지 떨어지면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한밤중에도 시민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가득 메우고 구호를 외칩니다. 아예 텐트를 치고 며칠째 농성 중인 시민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열흘 넘게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권력을 독점한 라자팍사 가문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극심한 경제난을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The whole country is together, so he has to step down. 하루 13시간 정전은 기본에 약품이 모자라 병원도 속수무책입니다. 80 essential drugs are in shortage. Lose the life of patients due to shortage of essential drugs. 스리랑카 정부는 시민들의 퇴진 시위에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또 우리 돈 62조 원에 이르는 부채는 갚을 수 없다며 일시적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로 관광 수입이 크게 준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유가와 함께 물가마저 한 달여 만에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It's now clear that the double whammy of the pandemic and the war has disrupted supply chains, increased inflationary pressures. 페루와 파키스탄 등 다른 신흥국에서도 코로나에 이은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한 탓에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중부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점차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60mm, 충청과 호남, 경북은 최고 4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비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12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는 아침과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6도, 대전은 16.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청주 17도, 대구 15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에이샤스입니다.